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과 원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먼저 삼각형의 성질, 다음으로 원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것들은 공선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이 두 개 있으면 직선이 하나 있죠. 유클리드 평면에. 그리고 저, 이 주어진 이제 점이 세 개가 있으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선점은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공점선은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런데 만약에 직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세 개에서 이제 한 점 두 번씩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 만약에 이 선이 요렇게 한 점에서 세 개의 직선이 만나는 소위 말해서 이걸 과행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와 관련된 기하적 특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공원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음, 본래 이게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점이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하나 정해져요. 외접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4개의 점이 있으면 이와 같이 이제 원 밖에 있거나 원 내부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만약에 요 네 번째 점이 원 위에 있을 때 많은 성질들이 있답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말 현대 수학에서도 다루는 얘기들인 변형 이론하고 그 다음에 쌍대성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학적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서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쳐다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다음 얘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어, 예를 들어 보는 건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어, 어떤 거냐면 마넬라우스 정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삼각형 지금 ABC가 있고요. 꼭지점이 아닌 점 DEF가 각각 다음과 같이 AB, BC, CA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 그리, 그리고 동시에 DEF가 만약에 공선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점 DEF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선분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등식이 하나 있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역으로 이 등식이 성립하면 그럼 사실은 이 DEF는 공선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두 가지 증명 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공리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문제 상황은 이렇죠. 그러니까 지금 AD 위에 D가 있고요. BC 위에 E가 있고요. CA 위에 F가 있어요. 이럴 때 EF에 평행하고요. 지금 정말 공통인 선 있죠? 이 선에 평행하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A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합시다. AC의 연장선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명확하게 보이는 닮은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ABP 삼각형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DF하고 BP는 정의에 의해서 지금 평행이죠. 따라서 비율 관계가 다음과 같이 성립하겠습니다. 즉 AD 대 AB의 비율은 AF 대 A, 어, AP의 비율, 죄송합니다. AD 대 BD의 비율은 같은 얘기죠. 가비의 따라서 AF 대 FP의 비율하고 같습니다. 즉 1번과 같은 등식이 하나 성립하고요. 반대로요. 이번에는 삼각형 CFE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BP는 밑변하고 어때요? 평행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같은 요령으로 어, 지금 CE 비율 대
어, CE 비율하고 EB의 비율이요. 같은 요령으로 여기에서도 CF의 비율 대 FP의 비율이 같습니다. 즉 이렇게 써지겠죠. 따라서 이때 지금 FP가 공통으로 한번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FP가 지금 지워지고 나면 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 여섯 개가 정확히 이렇게 표시돼서 마넬라우스 정리의 충분 조건을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역으로 만약에 이 DF가 각 변 위에 놓여 있는 점인데 혹은 연장선에 다음 등식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동일법이라고 하죠. 동일법에 따라서 DE와 AC, 그러니까 DE와 직선 DE와 AC의 교점을 야를 F'라고 정하겠습니다. 정해놓고 나면 정의에 의해서 DEF는 공선점이죠. 그러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관계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고 충분 조건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럴 때 3과 4를 이용해 가지고 뭐죠? 소위 말해서 공통이 되는 부분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F-가 있어요. 썸에 어딘가 F가 있대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럴 때 CF의 길이 비율하고 FA 길이의 비율이 CF-의 길이 비율하고 뭐죠? F'A의 길이 비율이 똑같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려면 정확하게 F는 F-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새로 설정한 이 F-는 여기 있던 이 F랑 같은 F가 되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유념을 해둘 거는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써진 요 식이 말해서 기호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느냐, 즉 공식으로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사이클을 하나 만듭니다.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요.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C로 가고요. C에서 다시 A로 가요.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면요. 정확하게 A에서 B 사이에는 D가 놓여 있고 BC에는 E가 놓여 있어요. 물론 연장선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CA 위에는 F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식을 쓰는 요령은 정확하게 이렇게 AD 중간에 내려왔다가 DB 곱하기 BE 분자에 쓰고 내려와서 EC 곱하기 CF 내려와서 FA와 같이 순환형으로 써지면 그러면 1이고 반대로 순환형으로 쓴 것이 값이 1이 되면 그럴 때 이 사이클을 이루는 A, B,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다시 말해서 공선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이제 바꿔가지고요. 여전히 삼각형 ABC 위에 D, E, F가 있어요. 그럴 때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는 어, A, E, B, E, C, D가 공점선이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P에서요. 그러면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반대로 B식이 성립하면 AE, BF, CD는 공점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한대요. 요 여객 파트는 오늘 시간에 증명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부분만 마네라우스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의 기법은요. 소위 말해서 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마네라우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첫째, 삼각형 ABE를 생각하면요. 이 ABE가 그들 선분 위에 혹은 연장선 위에 DPC가 뭐예요? 공선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마네라우스 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이클 A, B, E, A 그 다음에 D, C, P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등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쉐어링하는 파트 이번에는 A, E, C에서 한번 읽게 되면요. 그때 F, P, B가 지금 공점선으로 읽겠습니다. 공선점으로 읽겠습니다. 있어서 다시 한번 마누라 정리를 적용하면 즉 A, E, C, A가 되고 F, B, P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공통이 되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아까 이 중간에 돌아갈 때고요. 마지막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거죠. 요 노마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CB가 지금 공통으로 한번 쓰였을 거예요. 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토탈 남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1이 되겠습니다. 예, 마늘하우스라고 채바 정리는 사실은 상대적 상황이거든요. 먼저, 근데 채바의 정리와 관련해 갖고 하나 리마크 하실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제 뭐 실제로 뭐 다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오심에 대한 개념인데요. 오심은 보통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으로 의미하는 거고, 뭐 이 교육과정 이제 빠져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심은 삼각형 세 수선의 교점이고요. 세 수선의 교점이 사실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점섬인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방심 마찬가지로요. 한 내각과 다른 두 배가 이동구선의 교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존재한다는 거고 이 오심 중에서 뭘 빼고 외심을 빼고요.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은 채바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사실 채바의 정리의 역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중선 교점은 공점선이 보여라 그러면 무게중심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뭐 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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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A, D, D, B, B, E, E, C, C, F, A, E, F, A까지요.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by definition 뭐죠? 각각이 1, 1, 1이니까 곱해도 1이 되죠? 예,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공점선인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얘기는 약간 그 경시대회 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포스의 정리인데요. 파포스의 정리는 서로 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직선 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A, B, C가 있어요. A, B, C. 마찬가지로 직선 AM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D, F가 있어요. 그럴 때 AEAF 끊고 BDBF 끊고 CDC를 그려요.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은 두 개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A는 EF, B는 DF, C는 DE로 연결하면 그럴 때 소위 말해서 AE 그러니까 요거 BD의 교점 이렇게 이걸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F CD의 교점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BFCE요. BFCE의 교점을 G라고 하면 이때 요 XYZ는 공점선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마찬가지로 마넬라우스 정리를 이용하는데요.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여기 BD의 연장선하고요. C의 연장선이 이렇게 그으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뜻하는 거겠죠. 평행이 되면 이제 논의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게 중간고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다른 기하 속으로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평행하지 않다라고 일반선을 잊지 않고 설정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요. 그럴 때 BD와 BD와 AF가 만나는 요 점을 Q. 그 다음에 AF와 CE가 만나는 점, AF와 CE가 만나는 점을 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PQR에다가 바네라우스 정리를 여러 번 적용해주면 정확하게 얘가 공선점인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적용해야 되냐면요. 정확하게 5번 적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요. PQR에 바네라우스 정리를 적용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JFB가 PQR 기준으로 공선점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갑니다. YDC가 공선점이고요. 그 다음에 XEA도 공선점. ACB, EDF 몇 개? 5개예요. 이때 이 5개는 사실 뭐 기억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규칙이 명백하게 있다는 거죠. 이 5개는 어디서 왔냐면요. 결론 한번 써보면 이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 거는 P, R, Q. 죠. 그 다음에 다시 P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Z, F, B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의미가 R, Q, P로 갔다가 R로 돌아오는 거죠. 야가 Y, D, C가 되는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나머지 것들이 쭉 나열해 보면 마지막 것까지 R 뭐죠? P, Q의 R이에요. 이렇게 E, D, F가 내외분하는 점이 되겠죠. 근데 이 5개는 결국은 여기 나오는 순서 배치는요, 실제로 뭐겠어요? 정확하게 보죠. PQR이 뭐요? 얘네의 퍼뮤테이션이 되겠죠. 얘네의 모든 치환들 중에서 항등 치환을 제외한 나머지 치환들 5개를 가지고 이 마네라우스 정리를 적용을 하면 변변히 얘네들을 곱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3가지만 남도록 설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도 보면 굉장히 규칙적이죠. 그래서 마네라우스 정리에 의해서 공통점이 된답니다. 예. 사실은요, 아까 이 상황에서요, 이 L하고 M을 떨어져 있는 2개의 대상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 좀 뭔가 좀, 다음 정리를 연관이 좀 안 되는데, 사실은 직선 2개라고 하는 거는 LM이 있으면요, 야는 사실은 원을 변형해서 나온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타원을 변형한 거죠, 타원을. 그래서 이거를 더 일반화시켜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A, B, C를 원위에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D, E, F를 반대쪽 원위에, 같은 원위에다가 설정을 해주고, A에서 이제 선분을 만드는데, 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 2개로 보내요. P도 마찬가지죠.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 거 보내고요. C도 그래요. 그랬을 때, 앞에와 똑같은 위상적 점들에 대하여 P, Q, R을 설정하면, 야는 공선점이 된답니다. 어떤 의미 봤을 때는 직선이 변형해서 원이 되는 상황을 같이 고려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이거에 대한 정리가 소위 말해서 배주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원은요,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파스칼 정리 자체가 타원에서도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A, B, C, D, E, F 각각에서 그게 아닌 이제 대응되는 게 아닌 점에서 보내면 PQR이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중간고사 이 얘기들하고 연결성을 위해서 훨씬 대수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수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보면 이제 뭐 증명하지 않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던 게 있을 텐데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지금 F는 0으로 정의되는 어떤 다항식으로 주어진 평면곡선이 있고요. C는 0이 평면곡선이 있을 때요. 이 평면곡선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럴 때 이 2개의 평면곡선의 교점의 개수는요. 중복도를 허락했을 때 정확하게 디그리 F, F의 차수와 디그리 G, G의 차수를 초과하지 않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공유할 때 원하고 직선은 몇 번까지 만날 수 있니? 물어보면 이렇게 2번까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요령으로 원하고 타원은 몇 번까지 만날 수 있니? 물어보면 이렇게
4개까지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상황을 그냥 명제로, 이게 명제라고 사실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사형기하학에서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얘기들인데요. 특별히 이제 요 등호와 관련해 가지고요. 만약에 알파 교집합 베타가 이 차수보다 더 큰 일은 언제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차수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려면 알파가 베타의 한 성분이어야 돼요. 언제? 디그리 오버 G가 디그리 오버 F보다 더 크지거나 같을 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게 베타의 성분이란 말을 쉽게 말하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베타가 다음과 같이 원하고 직선의 교집합, 죄송합니다.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거, 즉 3차 곡선이라고 쳐요. 그럴 때 이 교점 알파가 이 차수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는 알파가 당장 요 직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요. 대소의 기본 정리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상황에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3차식을 생각합니다. 뭐냐면 F는 AE 직선, 그 다음에 CF 직선, 그 다음에 BD 직선이요. 이건 절묘하게 어떻게 설정한 거냐면 AE, 그 다음에 CF, 그 다음에 PQR을 지나가는 건데 양쪽에서 한 번씩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BD 이렇게 설정했어요. 같은 요령으로 G는요, 이제 선택되지 않은 녀석을 반대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BF요, 이 R 기준으로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AD가 되고요. 같은 요령으로 여기 P는요, C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얘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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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이라고 하면 3차식이에요. 이 3차식은 서로 다르죠, 명백히. 그랬을 때 렛하기를요, P를 이 타원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알파 위에 있는 점인데 A, B, C, D, E, F는 아닌 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H를 이와 같은 다시 3차식을 선택합니다. F 더하기 람다 G인데요. 어떤 거냐면 such that 하기를 HP가 0이 되는 걸로 0이 되는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언급했듯이 지금 이 P는요, 명백히 F 위의 점이 아니죠. FP는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A, B, C, D, E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C, P도 0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람다를 선택할 수 있죠. 명백히 0이 되도록요. 즉 이렇게요. GP분의 FP로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H는 뭐가 아니라 3차식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3차식인데 만약에 지금 가능성이 뭐냐면 3차식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지금 두 개의 직선의 최고차항을 비교해 보면 당장 얘하고 얘의 최고차항이 달라질 거라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3차식이고요. 그럴 때 정의에 의해서 HA 값을 대입하면 지금 F에다 A를 대입하면 여기서 보시면 A가 여기 있으니까 0이죠. 그리고 G에다가 A를 대입하면 A가 여기 있으니까 0이죠. 따라서 0이에요. 같은 요령으로 HB도 0이고요. HC도 0이고요. 어디까지 가요? 정확하게 HF까지도 0이에요. 그런데 우리 설정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HP도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H는 3차식인데 몇 개냐면 A, B, C, D, E, F에 P까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B, C, D, E, F, P까지 모두 다 있어요. 지금 이미 알파가 A, B, C, D, E를 지나가고요. 알파가 얘가 지금 명백히 지나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H라는 3차식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지금 이 H와 교집합 알파가 뭐 교점 여기서 몇 개예요?
7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지금 각각 3차, 2차식이면 교점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 있어요? 6개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배주 정리에 의해서 더 커질 때는 알파가 베타의 성분이래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가 2차고 얘가 3차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알파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요? H에 포함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알파가 H에 포함이 되려면 잠깐만 H 요겁니다. 포함이 되려면 결국은 H는 3차식인데 알파 곱하기 뭐요? 어떤 1차식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정확히 1차식이 내가 찾고 싶어 했던 대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지금 H 뭐였죠? R을 대입해 보면 이건 0이에요. 왜냐면 정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HQ도 0이고요. HP도 0입니다. 그런데 알파 R 알파 알파 Q 알파 P는 모두 다 0이 아니죠. 왜냐하면 타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결국 이 말은 L의 R, L의 Q, L의 P가 모두 다 0이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 개의 점이 같은 직선 L 위에 놓여 있다. 공선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파스칼 정리였습니다. 예, 굉장히 그 대수적인 사고하고 기하적인 사고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결합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메소드들과 같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실제로 마지막 언급할 거는 이제 마네라우스 체바 정리의 요 관계성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유클리드 공리에서 봤을 때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를요, 정확하게 점은 직선, 직선은 점으로 바꾸면요, 두 점은 을 지나는 한 점, 그러니까 하나의 뭐가 있다? 점은 직선으로 바꾸고 직선이 있다와 같이 소위 말해서 이걸 이름 붙여가지고 쌍대관계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성으로 마네라우스와 체바 정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등식을 보이는 거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썼던 평행선 공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으로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떤 기하에서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요. 둘 다의 관계를 체바의 정리, 마네라우스 정리는요,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기술해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때 이들의 관계성이었을 거예요. 체바의 정리는 요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때 관계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쌍대 관계라는 건요, 정확하게 이 동안에 소위 말해서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직선들이 있죠. 직선이 몇 개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직선은요, 정확하게 4개의 직선이 있죠. 4개의 직선이 몇 개의 점으로 넘어가요? 4개의 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변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개가요. 정확하게 여기 하나, 둘, 셋, 4개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여기 있던 6개의 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점이 반대쪽으로 6개의 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직선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요. 조심할 거는 요 친구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이 위치관계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인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요. 여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점은 이쪽에서 봤을 때 뭐라고 그랬죠? 직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직선 위에는 몇 개의 점이 있냐 물어보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직선에는 몇 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에 몇 개의 직선이 있어요? 하나, 죄송합니다. 이 직선 위에는 몇 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이죠. 마찬가지로 이 직선 위에 몇 개의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게 정확하게 이쪽에 왔을 때는요. 직선마다 몇 개의 점이 있다? 세 개의 점이 있다라는 말을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쌍대관계로 그리면 여전히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성이 보인다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요 직선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이 직선은 뭐냐면 여기 와서 점이죠, 맞죠? 그럴 때 이 직선 위에는 점이 몇 개 있어요. 이 직선 위에는 점이 두 개 있어요. 말을 바꾸면 여기에서는 이 한 점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개 있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 두 개의 직선이 있다는 거죠. 같은 요령으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개 있다는 거, 두 개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여기에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할 거는 야는 지금 이 게임에서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이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조금 더 유클리드 기하적인 요소들을 밀어 넣어야 설명이 완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성질이었습니다. 예. 연결해서 원에 대한 성질인데요. 먼저 이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과거에 다루던 건데, 제 눈에 비치기에는 이제 요 공식들이 뭐 예를 들면 PA, PB, PC, CD, PA, PB, PC, P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내부 외부 공식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야도 2차식이고요. 얘네 두 개도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사실은 동등한 게 아닌가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밖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잘 알려지기를 지금 요 할선을 사실은 극한으로 택하게 되면 이렇게 PT의 제곱은 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과정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비율 관계였는데 알고 봤더니만 유클리드 기하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에서 이 비율 관계를 만족하면 그러면 거꾸로 네 점이 하느니 소위 말해서 공원점에 대한 얘기가 있답니다. 즉 PA, PB, PC, PD가 같아요. 네, 그러면 요 네 개의 점은 한 직선, 한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질입니다. 일반적인 2차 곡선들에 대해서 작동하는 성질들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가는 아날로기는 따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다음과 같이 PT의 제곱이 PA, PB가 되면 야를 접점으로 하고 얘와 얘를 지나는 뭐가 있다? 원이 있다. 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상황이 모두 다 점 3개가 하나의 원을 결정하는데 과행 조건으로 D가 있다는 거죠. 이때도 점 3개가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등식 때문에 과행 조건으로서 B가 같은 원이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과행 조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 조건, 둘, 여기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접하는 거니까 조건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과행 조건인데 바로 그 과행 조건에 해당하는 아주 특정한 기하적 물체인 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내각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정확하게 주어진 할선, 그러니까 할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 AB라는 할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원주각은 항상 같다는 거고 역으로 원주각 이 각이 같으면 이 네 개의 점은 공원점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근데 사실 뭐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듯이 사인 뭐였죠? C분의 AB는 항상 뭐다? 2R가 된다. 즉, 요 뭐죠? 사인 C가 정해지면, 요 각이 정해지면, 그리고 주어진 뭐가 정해지면, 원이 정해지면, 그럼 말할 여지 없이, 다시 가겠습니다. AB가 정해지고, ER이 정해지면, 이 C 각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즉, 어디에 있거나 똑같은 각을 이룬다라고 사인 법칙을 역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점이 한원의 조건 중에 하나는 대각의 합의 크게 180도면 여전히 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
대내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야하고 야가 같으면 이렇게 네 개가 한원위에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죠.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심슨의 정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사실 톨레미 정리예요. 톨레미 정리는 유클리드 기하적인 방법 혹은 쌍곡 기하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들에서 다양하게 증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소위 말해서 삼각 함수와 그러니까 삼각 비와 관련된 모든 명제들을 끌어내는 원천적인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심슨의 정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외접원 위에 뭐가 있어요? P를 하나 잡아요. 아무거나. 그럴 때 각 변에다가 수선의 반을 내려요. 그러면 잠깐만, 각 변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R이 뭐다? 한 직선이 있다. 거꾸로 역으로도 된답니다. A, B, C, P가 한 원이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쪽만 하겠습니다. 지금 PSC랑 PRC요. PSC랑 PRC가 둘 다 직각이니까 뭐였죠? PC현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PSRC는 같은 직선이 있어요. 따라서 대내각의 합을 쳐다보면 PCR과 PSR은 똑같아요. 맞죠?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PQAS도 한 원위에 있어요. 따라서 QAP 이렇게 끄는 거, 야가 QSP, 그러니까 PQ를 뭘로 하나 할선으로 했을 때 같은 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끊고 끝으로 A, B, C, P는 문제 조건으로부터 같은 원이 있죠. 그래서 PCR은 QAP랑 같아요. 즉, 대내각인가? 반대쪽일까?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났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PCR은 여기 있어요. QAP고요. 야는 야고, 야는 야잖아요. 그래서 QSP랑 PSR을 들여다보시면, 따로 들여다보시면 정확하게 180도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QSP요. 요렇게 젠각. QSP 요렇게 생각하고요. 반대쪽 PSR이요. 이렇게 생각이 몇 도? 180도래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점이 있는데 QSR인데 이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선불 내려가지고 이렇게 잰 거랑 이렇게 된 거랑 평행선공이랑 같은 거죠. 평각이 된다네요. 그렇게 되려면 얘네 세 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같은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증명 끝. 예.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톨레미 정리 증명해 보겠습니다. 본래 톨레미 정리는 삼각비에 대한 개념 없이도 설명이 되는데 그냥 증명을 깔끔하게 하려고 한번 이거 심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스테이트먼트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개의 점이 있고 한 원위에 있으면 이런 등식이 있는데요. 역도 성립한답니다. 이 등식이 있으면 거꾸로 한 원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한 원위에 있지 않으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반전기하학을 한번 살펴볼 때 그때 증명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증명은요. 말 그대로 이 A, B, C 외접원 기준으로 D를 아까 말했던 P라고 생각해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이 RQ 요 3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DRQC가 한 원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DC가 지름이죠. 따라서 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원주각은 얘니까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ACB는요. 큰 원에서 쳐다보게 되면 다시 원주각으로 읽을 수 있죠. 즉 뭐냐면
요 파트를 읽어준 게 바로 이게 되겠죠. 여기서 R은 이 ABC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PR의 길이, PQ의 길이, 저기 까지 길이 모조리 다 이 소위 말해서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을 활용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성질들이 유사하게 성립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심슨 정리를 한번 써보면 지금 P, R, Q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는 선분들 사이에는 선분을 더해주는 공리가 있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톨레미 정리가 증명이 완성이 된답니다. 제가 이제 부원하고 싶은 게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은 톨레미 정리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1, 2, 3, 4로 읽으면 1, 2 선분 곱하기 3, 4 선분 더하기 2, 3 선분, 1, 4 선분이 되거든요. 1, 3, 2, 4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사실 이 식은 정확하게 1, 2, 3, 4, 2, 3, 1, 4, 1, 3, 2, 4로 정확하게 치환의 연산하고 일치한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클라인 4원수분이 된다는 게 그 원소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야로 만들어지는 항등원이 아닌 원소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군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절묘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여기에 항등원이요. 얘가 클라인 4원수군이에요. 무슨 얘기인가니 정확하게 이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로 집단 분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의 수를 뜻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톨레미 정리의 대수적인 의미고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실은 톨레미 정리를 앞에서 사인 법칙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도 증명하는 방법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초적인 도형의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랬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게 된 상하부터 흡선 정리는 항상 모든 상하부터 흡선 정리는 톨레미 정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름을 생각하고요. 지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각을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야가 90도가 될 거예요. 또 다른 각을 하나 더 생각해요. 이렇게 가지로 베타라고. 일반선을 읽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요 지름을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가 얘가 얼마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예요. 그랬을 때 톨레미 정리는요. 코사인 알파 대변끼리 곱하는 거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예요. 이 값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된답니다. 바로 요 길이. 요 길이 한번 재보면 뭐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 길이 나누기 이 현에 대한 원주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걸 세모로 갈까요? 야는 정확하게 얼마냐면 지름이 됩니다. 지름 1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얘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즉 상하부터 셈 정리는 바로 요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건데 그것이 곧 의미하는 바는 톨레미 정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삼각기하는 사실상은 본질적으로는 톨레미 정리로부터 얻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예, 이상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